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 타우젠 미러클스 가정 작은 천국의 이동진 목사입니다. 이민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면서 이민을 오는 이유들도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가장 우선시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시작한 이민 생활, 미국이 주는 풍요로움과 또 교육의 혜택이라는 양지를 기대하면서 오지만 이민의 삶은 양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음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부모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자녀들을 돌보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돼서 음지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바로 이러한 음지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양지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햇빛재단의 김영일 목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가슴에 따뜻해지는 단체 이름 같아요. 햇빛재단. 네, 우리 햇빛재단의 김영일 목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햇빛재단 이름만 들어도 참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선샤인인데 선샤인에서 우리가 보통 쓰는 선샤인 SUN인 줄 알았더니 SON 네. 써요. 예. 사실은 뭐 따지면 성자빛 이렇게 우리가 재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빛.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햇빛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목사님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햇빛재단은 지금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의 빛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이제 좀 그 시청자들과 또 우리 교회 사회에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햇빛재단이라는 말로 썼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런 그 음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으며 또 교육할 수 있을지. 네. 이제 전체적인 픽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햇빛재단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LA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몇 가정들을 좀 알고 이렇게 교제들을 좀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정말 시간이 없이 투잡, 쓰리잡 일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결국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음지가 더 먼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 그것이 바로 햇빛재단의 일이군요. 자, 그러면은 그 햇빛재단이 그런 이제 가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역들을 좀 차근차근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 햇빛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의 내용들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이 환경이 아무래도 가정과 또 사회가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도 환경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육하고 또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그 마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에서의 사역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교회에 적을 붙이고 취미를 붙이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은 참 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 잡지라든가 또 그 학교 비슷한 그런 예. 그 직업 교육은 아니지만 인생 학교라든가 이제 이런 그런 것 어떤 정신적인 정신적인 면을 좀 해주는, 해줄 예, 수 있고 예. 그러면서도 인생을 잘 좀 그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적이나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화사역이라든가 예, 문화사역. 예, 그다음에 뭐 운동, 스포츠 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 캠핑이라든가 뭐 이런 그 운영을 통해서 예. 그런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도 그런 그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 학교라든가 그런 그 청소년들이 지금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된 것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건전한 그 생각과 또 사상과 믿음으로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예방을 할 수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사역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 중독이라는 부분에 그냥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서부터 뭐 담배는 뭐 이제는 너무나 쉬워지고 그렇죠. 더 나가서 이제 마약, 네. 술 모두 노출돼 있는데 그런 것들과 어차피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예방 사역을 그렇죠.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대략은 그런 그 시작들이 또래들끼리 만나서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모님들이 슈퍼바이즈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네. 또래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쾌락 중심으로 가게 되고 예. 그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문화에 대한 그 스크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예. 그들에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예.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너무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셔야 될 사역들이. 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은 아마 LA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타운에 있는 그 나눔 선교회. 네. 처음에 그 이제 마약 중독 갱 또 뭐 청소년 그렇죠. 어려움 겪는 이런 학생들을 선도하는 단체였던 이제 나눔 선교회를 그 네. 대표로 공동 대표로 네. 오랫동안 섬겨 오셨는데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갖기 시작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미국 생활을 지금 오래 얼마나 69년도에 제가 69. 왔으니까 올드 타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복음과 함께 생활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전도 현장이 얻은 것일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중독이라든가 청소년 비행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노출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 현장이구나.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문화 요즘은 뭐 문화가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청소년들의 문화가 컴퓨터,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일반화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중독에 관한 것들은 다른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신체적으로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활하는 환경들이 완전히 그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도 현장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한테 와닿아서 또
그런 그 사람들끼리 연결이 돼서 네. 예,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69년도에 미국에 오실 때는 예수를 안 믿으셨었나 봐요. 뭐 그냥 어머니 뱃속부터 다니긴 교회는 다녔습니다. 다니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재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우리 네. 김영일 목사님의 눈에 그런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셨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역이 시작됐던 것이 한 96년, 7년도, 6년도, 예, 96년부터 시작했죠. 예.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햇빛 재단으로 좀 더 네. 폭넓은 사역을. 예, 그래서 이제 그 하셨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물론 이제 뭐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함께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예방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무브먼트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 또 어떤 면에서는 훈련 장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따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핀란드 지역에 네. 그런 장소도 이미 마련해 두신 걸로 네. 아는데요. 한인 1세대일 뿐만 아니라 올드타이머시고 이러신데 이제 목회자로서 네. 이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려면은 그거에 합당한 어떤 미국 정부라든가 해서 요구하는 그 자격증,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실 텐데 네. 그런 거 다 공부해서 라이센스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경험이라든가 네. 어떤 그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네. 그래서 이제 UCLA 이제 익스텐션 거기에서 이제 그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RAS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이제 땄죠. 예. 한 2년 걸렸습니다 공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냥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네. 학문적으로 예. 일단은 그 모든 것을 준비 다 하시고. 그렇죠. 하시고. 왜냐하면 예. 그 나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행동적인 그런 면이지만 네. 습관의 문제지만 그 배경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더 그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CTS에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정사역 단체들을 네. 초청해서 얘기 나누는 가운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청소년 문제가 늘 나왔고요. 그 문제 부모보다 문제 청소년보다 더 문제는 문제 부모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네.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약물이다, 뭐 알코올이다 이런 중독 단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사역들은 더 많아지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줄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점점 더 많아진다는 통계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많아지는 그런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는 만남이 더 필요할 텐데 그렇죠. 네. 그 일을 이제 햇빛 재단이 네. 더 깊게 감당해 나가시라고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 문제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중독에 대한 부분인데 목사님 그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부분이면 중독이고 어떤 종류의 중독이 지금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지. 네, 중독이 그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독의 이제 단계가 심해지면 모든 삶의 목적이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알코올이 중독됐다. 그러면 돈을 버는 직장을 갖는 것도 술을 먹기 위한 것이고요. 관계를 맺는 것도 술을 먹기 위한 그런 관계. 모든 삶의 초점이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차원으로 그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독 단계라고 그러고요. 네. 거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중독의 단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대략 이제 뭐 시작은 그냥 recreation, 뭐 파티할 때 쓰는 파티하기 위해서 만나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약물은 약물,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마리아나다 뭐 네. 그러면 그 마리아나를 그 맛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중독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맛을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면 그 삶의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 마약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하나의 우상화돼 버리는 이것이 나의 삶을 기쁘게 해주고요.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마약은 나의 주님이시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그 중증까지의 청소년들도 많이 그동안 벌써 한 15, 16년 넘게 사역을 해오시면서 만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기억 중에 가장 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으시면 하나 좀. 네. 이제 대략 이제 그 중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가 뭐 약물이라도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술을 항상 마실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중독을 이제 약물을 섭취하고 난 후에 정신이 났을 때는 이게 할 수 없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단계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약물을 구하다 보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약물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30살도 안 된 우리 청년이 그런 그 시리아와 좌절 또 영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높은 고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그런 그 치료를 좀 받았으면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네, 그래서 그 장례식을 같이 이렇게 치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예방이 됐고 또 그 지식을 좀 많이 아는 주변의 그 친척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는 좀 이 치유를 좀 했었으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아이가 회복되고 하는 이런 보람 있는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럼요. 예.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그러던 친구예요. 네.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러던 친구인데 이제 마약에 대고 친구들과 올리고 그러니까 성적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것을 그런 나름대로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발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갖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그럴 때는 그래도 마음이 참 좋으시겠어요. 네, 그럴 때는 참. 근데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요. 목사님하고 참 안 어울리는 단어들만 우리가 얘기해요. 목사님 인상을 봬도 그렇고 마약,
중독. 그 말씀도 지금 조근조근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런 그 아이들하고는 참 안 어울려 보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목사님에 대해서 주변에도 좀 알아보고 했더니 목사님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그렇게 없으셨더라고요. 대개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은 자기 그 자녀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부모님 중에 안 되겠다 해서 나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 자녀분들은 그 소위 이제 세상에서 얘기할 때 자랑할 만한 아주 우수한 학력들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뭐 가족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자랑은 아니고.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집사람 직장 갖고 신학 공부를 제가 한 8년, 9년 했습니다. 바탕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맨날 봤을 거고요. 자녀들이 또 생활이 그때는 풍성하지 어려웠었으니까 절약하는 것도 자녀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항상 자녀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뭐 도서관도 데려가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죠. 아무래도 수보바이스를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 학교 가기 전에는 이제 한 1분, 2분이라도 기도하게 하고 뭐 이런 정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알아서 뭐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막내는 이제 그 CDC라고요. Center of Disease Control. 그래서 이제 UCLA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이제 리서처하고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안히 뭐 세상 사람들은 골프나 치며 지내고 또 신앙 있는 분들도 또 다른 사역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 그냥 중독에 빠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하고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가신 그 특별한 이유가 좀 있지 않으실까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뭐 특별한 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좀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뭐 우린 어렸을 때 또 많이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지냈잖아요. 군대도 가고 뭐 그랬으니까 그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도 사실 뭐 귀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좀 그 어두운 곳, 음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님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민 가정의 자녀 교육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두 부류의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극단과 극단. 그래서 그 오버 프로텍션 하는 거 이제 너무 간섭을 하고 막 하는 그런 그 과잉 그런 보호하는 그런 부류의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완전히 소홀히 방치되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 극단적인 경우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가족 이론 이런 것들에서 다 우리 나오는 일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자기의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모님들은 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그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되게 성공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 목회는 뭐 나이도 그렇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교회 밖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무브먼트라고 그랬는데 아까 운동이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꼭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그런 교육들. 네. 예,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훈련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녀들 키우면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뭘 제일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강조한 건 없고요. 예.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한 게 없고. 예.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그랬으니까, 다들. 역시 목사님께 보여지는 성품대로 그냥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나. 그냥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모님도 교육의 전문가시네요. 오랫동안 교육국에서 일하셨다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교육국에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렇게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했었죠. 사모님은 자녀들 교육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치중하시던가요? 함께 있는 것, 또 이렇게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니까 보는 시각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으면 도서관에 데려간다든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가서 같이 읽고 뭐 이렇게 생활을 나누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저는 이제 밖에서 많이 하고 바쁘니까. 그래서 전문가이신데도 어떤 이론적인 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렇죠.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우리 이민 가정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사느라고 힘드시지만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좀 계속 가져주는. 그래서 자녀들을 좀 알고요. 좀 알아서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관찰해 보면 어디에 어떤 인터레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데 흥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좀 잘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코치를 해주면 아무래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좀 주고요. 이제 이런 조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햇빛재단이 LA 한인타운에 이제 사무실과 또 이렇게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한 1시간여 올라가나요? 필렌 한 지역에. 7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필렌 지역에 수양관을 운영하시잖아요. 사실은 한 달여 전에 제가 목사님 뵈러 수양관 한번 갔었는데, 필렌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수양관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용도로 짓게 되셨고, 제가 지금 또 지금 어떤 청소년들이 같이 있는지. 지금 사실은 지금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을 좀 훈련시키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그런 문제 있는 행실에 문제 있는, 버릇에 문제가 있는, 습관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사역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훈련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곳에서 그 캠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캠프 운영이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네. 이런 부모 세미나라든가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주말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그 훈련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북쪽인데 5번으로 쭉 올라가서 14번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네. 반대쪽 네, 15번 쪽으로 해서 가도 되고요. 예, 네. 가도 되고 갔는데 지역이 뭐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았고요. 제가 가보니까 시간 안에 들어가니까 일단 건물 안에가 너무 깨끗하고 네. 넓고 네. 또 예배실도 따로 또 예배실, 있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수양관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도 좀 배출이 되고 그렇죠. 네. 또 치료도 그쪽에서 네. 일어나고. 근데 목사님 그날 갔을 때도 제가 봤지만은 뭐 직접 뭐 삽하고 이거 다 들고서는 뭐 작업하시고 노동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그 땅이 좀 넓으니까 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한정돼 있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장소가 일단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앞으로 그 네. 여러 프로그램들이 아름답게 좀 진행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마약 중독 이 예방이 필요하다. 아까부터 이제 몇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조심해 나가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 방송을 보시는 네.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보면 그 나쁜 습관들은 이제 서서히 이게 진행이 돼 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중독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울타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필리핀에서도 훈련 받는 거는 네.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생활화된 삶을 그러니까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예. 예를 들면 그 예방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을 너무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요즘. 예, 뭐 음식 다 해주죠. 네. 빨래 다 해주죠. 침대도 만들어주죠.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나쁜 습관이 진행되어 나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습관들 속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약물에 대한 것들은 지금 가장 심각한 약물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네. 사실은 술, 그다음에 담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의 그 first aid라고 해가지고 네. 응급약이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뭐 머리 아플 때 먹는 예. 약, 뭐 이런 거죠. 아스피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약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네. 그러면 왜 머리가 아픈지를 찾기 전에 대략 보면 그냥 저 타이놀을 그냥 줍니다. 그렇죠. 예.